연주가,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주차.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업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전반적인 OT, 그 다음에 관리객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도 수업을 용도지역, 시험에서 보통 두 문제가 출제되는 용도지역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르는 33회 시험에서 제가 보기에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 용도 지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객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공객시설, 그 다음에 시설사업,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지구 다니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공객시설이 어떤 논점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도시공객시설 한번 볼게요. 도시공객시설은요,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25, 26, 27, 28, 29, 31, 30회 쉬었죠? 30회 쉬고, 그 다음에 31, 32. 어떻습니까? 거의 나오죠, 거의. 25, 26, 27, 28, 29, 30회 한 번 쉬고, 31, 32. 33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어울린다, 어울린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70%입니다. 꾸준히 출제가 되겠죠. 특히 뭐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출제를 많이 하냐면요. 공동구 중심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작년도 공동구, 재작년도 공동구, 공동구 위주로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도시공객시설에서, 그죠? 도시공객시설의 일반론, 그 다음에 광역시설, 공동구까지가 이 도시공객시설에 우리가 봐야 될 쟁점이거든요. 도시공객시설은요, 도시공객시설로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광역시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공동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어디에 출제에 초점을 맞추면 공동구입니다. 작년 시험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아주 쉽게 해서. 그래서 용어만 알면 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치르는 33회 시험에서는 공동구 파트가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중점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역시설은 단독 출제 못 합니다. 5개의 지문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시설은 야하고 섞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의 일반론하고 섞든지 그래 섞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시설은 그냥 정답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지문에 섞여서 한두 개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논점 중심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구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33회 시험에서도 이거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수업도 공동구 중심으로 해서 수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 기반시설 종류가 했다고 했죠. 기반시설 종류와 우리가 한번 정독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은 올해는 별 3개입니다. 학습 범위, 기반시설 종류를 먼저 정리해랍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죠. 공동구의 내용을 꼼꼼히랍니다.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광역시설도 지문으로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쟁점은 도시공개에서 일반적인 설치와 관리 기준. 설치를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예외적으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느냐, 설치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특징, 광역시설의 개념이죠.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든지 2 이상의 시군을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광역시설하기 때문에 광역시설도 뭐 일종이더라? 도시군 계획시설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론을 따라가는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다 보니까 예외적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예외적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구죠. 의무적 설치 대상 200만원을 초과하는 신도시였어.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은 200만이죠. 그 다음에 설치 비용하고 관리 비용을 구분해야 돼요. 설치 비할 때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내는데 관리하는 것은 점용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죠? 그 2개를 똑같은 비용인데 이 비용을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비용 이래 하다 보니까 지문에 섞여서 나오면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설치 비용이냐 관리 비용이냐를 구분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죠. 테러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그죠?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은 기간 사망이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이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특광시험 구조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특광시험 구조가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유지 관리계. 이것도 시험에 잘 내죠. 몇 년마다 뭡니까 이거? 5년마다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립 기간, 그죠? 몇 년마다 5년마다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답을 찾지 말고요, 이런 논점들이 나온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보세요. 그렇습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의 종류나 명칭, 위치, 규모를 미리 뭐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 하지만 바트 예외적으로 일부 시설은, 우리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일부 시설은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의 정의입니다. 공법 1번 문제에서 제일 많이 놓은 거죠. 도시공객 시설이라 하면 뭐 중에서? 수십 가지의 기반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그걸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3번에 설치한 도시공객 시설이 뭐에 관해서는? 관리에 관해서는. 관리를 물어봤습니다. 관리를 물어봤죠. 설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관리는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하면 누가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비교 개념으로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조례로 관리하는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설치한 도시공객 시설을 지자체가 나왔네. 국가가 관리한다 했으니까 나왔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나왔죠. 뭘 한다? 조례로 그의 사항을 정하죠. 그 다음에 설치로 토지 건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보상은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공치법도 아니고 뭐 한다? 따로 법률로 정하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분이 될 건데 요거는 아직까지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지문 전체에 대해서 도시공개설의 일반론에 대해서 한번 본 거고, 한번 내용을 저하고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공개설의 설치 관리 이래가지고 기반설의 종류가 먼저 나와요. 기반설 종류.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기반설 종류는요, 글자 가지고 시설의 종류를 우리가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수십 가지 시설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에 있는 수십 가지 중에서 10개 이상은 누구든지 이용해요. 10개 이상은. 지금도 이용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뭘 이용하고 있어요?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전기를. 그럼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차로 왔잖아. 뭘 거쳤어? 철도로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교통 아닙니까? 교통시설이니까 교통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런 게 되겠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떤 공간이 쫙 펼쳐지는 것들이죠. 뭐 광장, 공원, 녹지나 유원지. 공간이니까 공간이란 말을 생각해라니까요. 그 다음에 유통, 공급입니다. 유통을 하니까 유자가 흐를 유자 아닙니까? 통한다. 흘러서 통하든지 뭔가를 뭐 해준다?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무 설비, 유통자 들어오잖아요. 전기, 수도, 가스. 이게 뭐로 공급합니까? 수도는 수도관으로, 전기는 전선으로, 가스는 가스관으로, 열공급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난방 아닙니까? 난방관으로 난방을 공급해주나요? 방송, 전파소잖아요. 통신, 마찬가지고. 공동지하 매설구. 안으로서 뭔가 유통하고 공급해주나요? 시장, 뭔가 공급해주죠? 유리저장,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송유관, 이런 것들이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있죠?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 학교, 청사, 문화시설, 공공생활 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 공공직업, 이런 것들,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설이죠, 시설. 전부 다 시설. 시설이란 말을 끝나잖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나 이런 것들. 방제, 뭘 막는다? 자연재해를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설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건위생. 이건 뭐 놓은 데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업할 때? 귀신 놓는데, 귀신. 장사시설이 뭐냐면요, 화장장이나 낙골당 있는데요. 화장장, 낙골당. 화장장이나 낙골당에 딱 가보면 엄습한 기운이 와, 안 와? 자,
그 다음에 도축장. 도축장은 뭡니까? 동물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 귀신이.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병원. 이런 데가 보건위생입니다. 보건위생. 환경기초는요, 뭐 하는 데라고 해서 제가, 네? 냄새 나는데, 냄새.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조주름 방지 폐차장,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데, 이건 앉아가지고 외우면 안 돼요. 외우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정독하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고, 시설말에 앞에 붙어 있는 교통이란 말과 공간이란 말과 유통공급이란 말과 공공문화체육이란 말, 방제, 이런 글자 한글적 의미를 가지고 시설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객관식이니까 골라내는 시험이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읽으면서 골라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기할 거는 보건위생이 뭐 하는 거다? 귀신 노는 거. 보건위생 가지고 귀신 노는 걸 잡아내기, 장사시설, 도축장 이런 걸 잡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노는 거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는 뭐 하는 데다? 냄새 나는 데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이죠. 예를 들자면 도로입니다. 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돈 있다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죠. 첫날 배웠죠? 관리계획 절차 어떤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러면 용어 바뀌죠. 뭐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이란 말로 용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요 용어 정의를 워낙 중요한 거라서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박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교통시설,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 방제시설 등등의 수십 가지의 뭐가 있다?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비해야 돼요. 때로는 개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관리계획에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즉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어요. 입안 기초사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 결정했어요. 그럼 구속력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죠. 그러면 용어가 바뀌죠. 뭐로? 도시, 군, 계획, 시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이라는 것은 뭐 중에서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도시공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시공계획 시설을 진짜로 뭐 한다? 설치한다. 설치한단 말이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그죠?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설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지나다 보면 도로공사하고 있고 학교, 공원 이런 공사하고 있죠. 그걸 뭘 한다고 이야기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 뭘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관리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설치가 안 되고 때로는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권리 침해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공복리 내지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서 침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 해주라?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권리 구제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박살났다? 헌법재판소 가서 박살났어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토지를 뭐 해달라고?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매수를 해주면 권리 구제가 되는데 매수를 안 해주죠. 토지를 매수를 거부한지 매수한다고 해놓고 매수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막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냐면 튼튼히 이래가지고 3층에 단독 1, 2종 건생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토지가 있으면 이런 토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라고 어디에 보고하기도 합니까?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의회에다 보고하면 장이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가 일정 기간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고 해제 권고를 받은 장은 해제를 할 수 있다가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의회 보고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또 권리구조 또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입안권자. 안 되면 결정권자. 안 되면 국장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보실 때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하나가 뭐요? 지금 보고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한 파트. 좀 전에 봤던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반론. 그 다음에 공동구 광역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한 파트. 그죠? 사업으로 들어가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실시계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권리구조로서 묘시원권 활용 소재 신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한 파트가 있고요. 시험 문제가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있고 권리구조에서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설명할 건데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출연수 높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 작년에 이게 안 나왔어요. 나와야 된다, 안 나와. 작년에 어디 갔냐면 이게 나왔어요, 이게. 권리구조가. 그래서 요거 이래가지고 두 개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본 종류를 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치하고 관리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의의는 좀 전에 했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뭐 중에서? 그죠? 뭐 중에서? 기반설 중에서 뭐로 결정된 거? 관리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자, 설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설치.